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목재와 유제품의 250%의 새로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다른 캐나다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다가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랬죠. 어제 25% 관세 부과하는 거 일단 유예해 줄게. 4월 2일까지 이렇게 유예한다. 저희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저희가 보도해 드리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멕시코에 대해서는 그 25%라는 관세가 펜타닐 때문에 나온 관세였는데 펜타닐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각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좀 알아서 좀 조치해달라고 해서 25% 관세 부과했던 거였는데 근데 멕시코 쪽에서는 쉐인바움 대통령이 상당히 성의 있게 나왔다 이거죠. 군대 파견도 자발적으로 먼저 했고 그리고 지금 작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카르텔, 마약 카르텔들을 검거하는 작전이 벌어질 수 있게끔 그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이 마약 카르텔한테 무기를 공급해주는 미국 내에 있는 상인들을 근절하기 위한 협조 요청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쉐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서 25% 관세를 한 달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전혀 달랐거든요. 캐나다는 25% 관세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그럼 우리도 25%칠 거야 이렇게 오히려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보복 관세 매기겠다고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봐라. 이놈이 지금 정권을 유지하려고 또다시 총리직을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지금 국내 정치를 위해서 캐나다 국내 정치에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덤비는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던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랑 똑같이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뒤로 미뤄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캐나다한테는 굉장히 괘씸했는데 왜 미뤘지? 라고 약간 의아해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온 겁니다. 250% 상호관세 부과하겠다. 25%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벌 오피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죠. 그곳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유제품 수출에 대해서 캐나다가 2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제품, 우유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버터, 우유 뭐 이런 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쭉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38%, 뭐 240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거의 250%의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 근데 미국은 캐나다한테 관세 제로였었거든요. 그 항목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캐나다는 목재와 유제품에 대해서 수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다. 그들이 관세를 내리지 않는 한 똑같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호주의의 의미이다. 그렇죠? 상호주의는 서로 하는 거니까. 빠르면 오늘 안에 할 수도 있고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요금은 똑같이 청구할 것이다. 관세율을 똑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공평하다. 결코 공평하지 않았고 그들은 우리 농부들을 나쁘게 대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농부들이 만들어낸 유제품에 대해서는 2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기네들이 미국에다가는 세금 안 내고 물건 팔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참아왔던 건데 캐나다는 미국산 우유 수출에 24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펜타닐 유입 문제와 관련해 부과하려던 25%의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다가 미국 자동차 노조의 수장이 이런 말을 했다.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수년간 미국을 남용해서 미국을 아주 엄청나게 이용해 먹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 노조위원장이. 나프타 아시죠? 북미주 무역협정. 이 나프타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9만 개의 공장과 생산시설을 잃었다.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나프타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더 싼 캐나다나 멕시코에다가 공장 옮겨놓고 그쪽에서 제품 만들어가지고 관세 없이 그냥 미국에다가 와서 판매를 했었다. 그 때문에 공장들이 전부 다 캐나다, 미국으로 갔다. 비근한 예로 기아 자동차도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웠다가 원래는 제2공장을 미국 내에 하나 더 세울 생각이었었는데 그냥 멕시코로 낙점을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놓은 걸 저희가 보았는데 근데
결국 그런 식으로 인건비가 좀 저렴한 곳, 환경이 조금 더 싼 곳에다가 공장을 옮긴다고 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들을 다 주변 국가로 옮겨버리고 자유무역 협정을 이용을 해서 공짜로 수입을 막 해왔던 이런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동차 노조 위원장의 말이 100%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 맞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호 관세가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물론 한국은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는 커버하는 이 자유무역 해당 품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품목들 중에 거의 98%, 99%이 정도가 지금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현재 없습니다. 그 98%, 99%가. 그러니까 한국은 상호 관세 부과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USMCA, 그러니까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이 자유무역 협정은 뭐 30 몇 %, 그다음에 뭐 40 몇 % 정도밖에 절반이 안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냥 25%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전개될 경우에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목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캐나다 쪽에서 오는 목재는 연목이라고 그래서요.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목재입니다. 합판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하는 지금 미국에 있는 주택들이 거의 대부분 목조 건물 아닙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250%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러면은 건축 자재비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주택값이 또 상승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가 뭐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지는 봐야 되겠죠.